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쇼에서 이 컨쇼 학습비법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컨쇼를 거치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학습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어려워했던 부분들,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이제 좀 보여주는 부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또 담당 과목 선생님들, 저희 컨쇼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 외에도 또 이제 타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좀 보편적인 학습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중에 조금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오늘 첫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이 되게 잘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쇼 학습비법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바로 과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냐면 틀린 문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풉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틀렸어요. 만일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많이 틀렸다라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 문제 틀린 것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 아이 성적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문제점 중에 저희 컨쇼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오늘 첫 방송으로 국어나 영어나 수학, 특히 수학이요, 이 틀린 문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죠. 학원에서 말도 안 되는 학습량을 저에게 부여해도 저는 정말 끝까지 버텨내면서 끈기 있게 그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라고는 많이 해요. 하지만 틀린 문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봤던 학생들이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표본 집단이나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아시잖아요. 저희 컨쇼가 표본 집단이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이건 수도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틀린 문제 관리를 되게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가 말한 겁니다. 이 무지의 자각이 뭐냐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린 문제를 충분히 이겨내고 충분히 그걸 다 자기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틀린 문제를 이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아직도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각에 빠진 거죠. 나는 알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학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학을 예를 들게요.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틀리거나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주는 경우 그 문제를 아이가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그것을 논리적이고 되게 정리가 된 상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알아들어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까지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는 이제 알겠어 라고 무지의 자각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 무지의 자각에 빠지면서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 유형 패턴에 맞는 여러 문제를 또 풀고
아니면 그 풀었던 문제를 좀 시간이 지나거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아이가 그거를 얼만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수학 문제집에 무슨 S 문제집이나 R 문제집 뭐 바부 어쩌고 그런 문제집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 문제집 다 풀었니? 그럼요. 저 그 문제집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그러죠. 오늘 집에 가시다가 서점에 들리셔서 그 바 어쩌구나 그 S 그 문제집을 사서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풀어보게끔 했을 때 과연 다 맞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 틀린 문제를 다 관리했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유형 패턴을 우리 아이한테 던져줬을 때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70%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무지의 자각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이 착각이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언제 아냐면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더 문제는 시험을 봤을 때 나는 분명 이거를 풀었던 문제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했던 문제인데 틀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실수했어.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이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집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S 문제집이나 뭐 R 어쩌고 문제집들을 다 풀어봤다라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틀렸던 문제라도 체크해서 다시 풀 수 있다라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정말로 내 걸로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맞춘 문제를 또 맞추는 경우는 많지만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틀린 문제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또한 학습량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틀린 문제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뭐 내신 공부를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걸 나가는 경우에 만일 내가 지금 앞을 나가는 경우도 지금 힘들다고 치겠습니다. 앞에 거 하기도 힘든데 뒤에 거를 어떻게 다시 하나요? 그랬을 때는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학습량을 짜놓고 앞과 뒤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모의고사도 잘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틀린 문제를 내 걸로 다시 바꾸는 데는 저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일 틀린 문제가 많다면 그만큼 고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틀린 문제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저희 컨쇼가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소홀하고 무지의 자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영어 단어입니다. 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팔품사죠. 일단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문법인데 팔품사를 통해서 문장 구조를 나누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장 구조를 못 나누는데 문장 구조도 제대로 못 나누는데 영어를 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나눠졌다라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단어 갖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에 대한 학습량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돼 있어야지 모의고사도 잘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캐치해서 외우면 점수가 나오겠지만 모의고사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대한 준비 학습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이거는 뭐 제가 가끔 어디 뭐 아시는 분 원장님이 하시는 학원에 놀러 가서도 많이 보는 광경이고 또한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아이가 영어 단어집을 막 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뭐 이렇게 뭐 100개 해갖고 딱 영어 단어가 써져 있는 걸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외워? 했더니 학원에서 시험을 본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대요. 영어 단어를. 그때 제가 느꼈죠. 저거 다 외워서
테스트만 통과하지 저거를 다시 지문에다가 우리 아이는 활용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솔직히 그렇게 영어 단어집을 외워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영어 선생님들이랑 진짜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집을 외우는 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정말 그거를 실상 영어에다가 쓰는데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오직 영어 단어를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할까요? 이렇게라도 테스트해야지 요만큼이라도 외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안 해요. 영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어떠한 테스트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외워서는 실전에다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영어 단어, 우리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영어 단어 테스트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머릿속에 그 영어 단어가 반의 반도 안 남아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영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에서 영어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문장을 해석해서 나가는데 모르는 영어 단어를 형광펜으로 치고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찾아서 그 품사에 맞게끔, 그 문법에 맞게끔 적용되는 단어들을 체크를 하고요. 또한 다른 무슨 해석 라인이 있다면 그걸 또 별도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다른 라인으로 해석이 되는 다른 문장 구조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문장 구조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단어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개인 단어장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단어장이 없이 어떻게 문장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분석하고 분석하는 그 지문 안에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개인 능력할 수 있는 나만의 단어장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전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해야지 그렇게 단어집 외워서 그걸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장 구조를 공부하면서 외웠기 때문에 까먹을 확률도 생각보다 조금 그 단어집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영어 단어는 개인 단어장은 필수인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 공부하고 우리 아버님들 세대는 영어 사전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 사전을 찾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자리에 영어 사전이 있었어요. 또한 그 영어 사전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잠잘 때도 참 좋긴 했어요. 그걸 배고 자면 정말 잠이 잘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자 그걸 갖고 5편을 갖고 다니지는 않고 영어 단어집이 그만큼 두꺼운데 그거를 가방 속에 하나씩은 넣고 다녔다는 거죠. 왜? 개인 단어 이 문장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단어는 개인 단어장을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파리바게트를 아십니까? 파리바게트가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저희 컨쇼에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파리바게트가 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대답하셨죠? 빵집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가 빵집이라는 거 공부하셨습니까? 어떻게 파리바게트가 빵집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자꾸 보고 듣고 가봐서 사고 보고 듣고 사보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이 파리바게트가 빵집이란 걸 안 거죠. 외운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도 습관적인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고 또 보고 실전에 사용해보고 또 보고 또 실전에 사용하면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지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의 컨쇼만의 생각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영어 선생님들이나 또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도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틀린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어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이 공부법은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내가 과연 틀린 문제를 얼마큼 관리하고 있으며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지금 공부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쇼 학습 비법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